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을 해서 루브릭을 생성하는 방법을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을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페이스가 나와 있는데, 좌측은 교사용, 둘 다 제 계정입니다만은 좌측은 교사용, 우측은 학생용으로 서로 대비를 시켜서 비교 접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최초 수업을 줄 때, 과제를 부여할 때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시게 되면 과제 만들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제, 퀴즈 과제 등등등이 있는데, 일단 과제를 누르시게 되면요, 제목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안내도 성격에 따라 틀리겠죠. 블라블라 적었습니다. 제가 한 손이라서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치겠습니다. 점수는 100점 만점 하셔도 되고, 그건 미채점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점수를 줄이려고 하면 당연히 점수가 있어야 되겠죠. 50점, 20점 편하신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날짜를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주제는 반드시 꼭 만드십시오. 주제 만들기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평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표 만들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영역이 나온 것이죠. 기준표 만드는 새로운 메뉴가 나온 겁니다. 한번 크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점수 등급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수는 여기 최초 20점을 주고 싶다. 부분 점수로 만약 20점을 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20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클릭을 하셔도 되겠지만,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하셔서 그냥 그대로 쳐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20점을 하시게 되면 이제 총 점수가 20점이고, 그럼 20점에서 15점, 10점, 5점, 빵점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10점 단위로 가실 수도 있고, 그건 편하신 대로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를 해서 제가 5점 단위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15점, 그 다음에 여기는 10점, 그 다음에 여기는 5점, 한 번 더 하게 되면 빵점, 0점 처리, 이렇게 서로 극간을 나누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등급을 가령을 해서 수, 우, 그 다음에 미, 양, 가, 이렇게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설명에는 각자가 정하신 루브릭에 따라서 성취 기준이라든가 이런 도달점을 알아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발음이 무척 정확하고 발표를 아주 잘함,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왜 이 루브릭 상에서 이 점수를 줬는가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하나의 기준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제가 위에 제목을 안 적었네요. 여기 예를 들어서 발표 점수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장문 이렇게 한다든가 등등,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쳐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준표 만드는 건 이렇고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영어 장문 중에서도 만약에 장문이다, 그럼 나는 이번에는 말하기를 한번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기준 복사라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 복사를 누르시게 되면 그대로 또 하나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번에는 말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수행평가 하나, 둘 이렇게 쭉쭉 갈 수가 있겠죠. 여기 장문은 참 발음이 아니구나. 장문은 발음이 아니라 어휘, 구성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장문과 말하기, 쓰기, 그 다음에 뒤에 또 보시면 기준 복사하시게 되면 듣기, 읽기 이런 식으로 총 4가지 영역을 각각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5가지, 6가지 건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정해지게 되면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 기준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첨부 파일은 여기 구글 드라이브로 가서 하나를 정하시면 되겠죠.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떠한 우리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무거나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목 없는 문서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제가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메뉴를 만약에 수정 권한을 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제를 루브릭에 따라서 생성을 해서 해줄 때는 그 전제 조건이 반드시 개인별 학생에게 사본으로 줘서 개별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개 메뉴 중에서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이거라든가 혹은 이 점수를 주게 되면 이 문서 자체가 개인별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간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본 제공을 한다. 이거 꼭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올게요. 취소를 하고요. 취소를 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다시 수업 스트림 수업 영역으로 가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Assessment 1에서 요 첫 번째, 요 놈을 이제 딱 들어가 보시면 요게 이제 아까 그런 기준표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표를 살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준표를 살짝 들어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Task Completion에서 과제 완성, 그 다음에 스펠링부터 이제 철자와 발음, 그 다음에 정확성과 유창성, 또 밑에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총 3개로 일단 나눠놨네요. 3개로 나눠놓고 각각 수미양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글자 수가 300자 이상, 500자 이내 뭐 등등등 해서 이제 과제 완성에 대해서 점수를 최대로 줬습니다. 최대로 줬고 그 다음에 철자, 발음 뭐 이런 것들은 한 30점, 발표 내용도 있을 거니까 장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유창성이나 정확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상하 정도로 점수를 줬고요. 뭐 얼마든지 이 영역은 서로 바뀌어도 되겠습니다. 이 기준을 적게 되면 이렇게 크게 3가지로 5, 3, 2 해서 100점 만점 기준표를 작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영작 시험이라는 제가 구글 문서 하나를 제가 띄워보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부여를 한 거죠. 여기는 지금 가상이기 때문에 테스트 1이라는 학생에게 다음을 영작하시오, 주제별로 영작하시오라고 딱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학생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받게 되면요, 이런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뭐라 줬지? 지금 과제를 다음 주까지 하라 그랬고 루브릭에 있는 기준표에 맞춰서 잘 수행을 해 나가길 바란다. 좋은 날 되시길 바란다. 이렇게 적었구나 라고 했고요. 그럼 총 영역이 이런 식으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제 완성, 그 다음에 어휘와 철자, 정확성, 유창성.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3개를 나눠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기준점이 펼쳐지고 접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 2, 3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숙제를 해야지, 과제를 완성을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선생님한테 받았던 개별 사본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왔죠. 새학기 수행평가 영어 장문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일단 제가 가성으로 학생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시고요. 학생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영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또 이렇게 이제 주어진 대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나는 제출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학생이 만약에 여기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제출물은 당연히 이제 날아가게 되겠죠. 제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이 제출한 그 과제물을 매기고자 할 때 이제 다시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열어서 학생 제출물을 빵 들어가니까 이렇게 테스트 1이라는 학생의 제출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점수를 줄 준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바로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 성적 기준표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누르시게 되면 학생의 그 자료가 동시에 이렇게 한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싹 뜹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500자 이내로 이래를 충족하는데 글의 구성이 좀 유기성이 떨어져 보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석 같은 것도 이렇게 이거 설마 번역기에서 돌린 게 아니지? 돌려보니 너무 비슷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할게요. 네, 이렇게 댓글을 남기겠습니다. 등등. 만약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댓글에서 edutech라는 단어는 정확한 용어이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댓글을 통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제한 모드를 들어가시게 되면 어떤 특별한 Western Europe, America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혹시나 틀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틀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다른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혹시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점수를 보셔야 되겠죠. 점수를. 그래서 이제 제가 조건한 이 수우 미양가 요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우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 그냥 40점에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스펠링도 예를 들어서 20점 클릭하시면 될 거고요. 이 펼치면 여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래 요거는 상이다. 상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번에는 어휘 구성이 좀 빈약하니 다음에는 좀 더 사전을 찾아 보강해 제출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비공개 댓글을 남겨서 학생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제출만 반환하게 되면 이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거는 테스트 버전이라서 학생이 하나인데 한 반에 20명이 있다 그러면 20명이 주르륵 뜹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넘겨가면서 다른 학생들 다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출물을 여러 제출물을 반환하게 되면 그 학생 전체에게 점수가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준 점수는 80입니다. 그래서 저는 80이라고 이렇게 올리고요. 반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생 한 명의 과제를 반환하시겠습니까? 반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점수를 받았을 거니까, 이제 학생의 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선생님으로부터 80점, 40점, 20점, 20점. 그래서 내가 왜 점수를 못 받았는지, 받았는지, 이런 피드백까지도 같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다시 제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출을 해서 학생 입장에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반드시 그 이유를 좀 붙여 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 점수가 루브릭의 내용에 비해 낮게 나온 듯 합니다. 다시 살펴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이 남기게 되면요. 다시 이제 제 과제로 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사용 안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이 학생의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학생 제출물을 들어가서 네, 이렇게 왔네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줬는데 왜 제출함에 다시 제출이 되었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학생의 과제물을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또 들어가서 네. 만약에 이 과제를 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펠링이나 pronunciation이 조금 낮게 줬구나.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약간 고쳐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성적 기준표로 오셔가지고 네, 다시 여기에서 네, 클릭을 하시는 거죠. 네,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한 번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니 내 말이 적절한 것 같구나. 10점 더 부여했단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점수를 계산한 다음 올려줄 수가 있고요. 그럼 총 90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90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바로 이 자리에서 반환 하시게 되면 네,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다시 학생 입장에서 왔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학생은 네, 점수가 재산정이 돼서 올려진 것을 아마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 보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네, 90점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시물을 남기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조금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네. 자, 이 부분을 다시 와서 좀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아니구나. 네. 구글 클래스룸 오셔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이런 내용, 그러니까 제가 왜 점수를 어떻게 줬고 거기 있는 기준표에 맞춰서 다시 루브릭을 보고 등등등 해서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 스토리에 맞춰서 이 학생이 90점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 달이나 뭐 이렇게 이제 성적 이의 기간이나 이런 게 지나서 이렇게 혹시 뭐 부모님하고 왔다고 가정을 하면 막 이의를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제 보통 일반 선생님들께서 이런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는 막 종이를 뒤지게 되죠. 그러나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네, 이 학생 하나를 통해서 이 학생이 왜 이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런 식으로 내용하고 싹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루브릭에 의해서 성적 기준표를 이렇게 줬고 네, 이 성적 기준이 또 어떤 식으로 되고 이런 걸 다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떻게 됐고 이건 어떻게 됐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정성평가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채점 완료 기록 보기를 들어가게 되면 네, 시분 때 초 단위로 해서 네, 시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성적이 80점에서 90점으로 이동해 나간 것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증거화가 되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만큼 성적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 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시면 단순하게 수업에 대한 효율성이 증진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네, 이런 어떤 성적 이의 제기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방어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